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신관서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날인데요. 톡방 참여 방법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휴대폰으로 노란톡을 오픈해 주시고요. 채팅방 목록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뉴 오른쪽 상단 돋보기 모양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우측 상단에 QR코드 스캔 버튼이 나옵니다. 클릭을 해주시면요. 카메라가 나오면 지금 화면을 스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0690-643 꼭 기억하시고 입력해 주시고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네,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 꼭 기억하시고 입력해 주시고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네,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톡 참여를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690님께서는 일진 하이솔루스에 대한 종목 고민 남겨주셨네요. 언제쯤 탈출할 수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전문가님께 약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오님 안녕하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레오님 반갑습니다. 주황이님께서는요. LX 세미콘에 대한 종목 상담 남겨주셨네요.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오늘 상승을 많이 했던 종목이었죠. 계속해서 익절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 코너에서 여쭤봐 드리도록 할게요. 행복이님께서는 유니슨에 대한 종목 상담 본전으로 탈출할 수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네, 접수되셨습니다. 순서대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모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코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식왕 종목 클래스 코너입니다. 1부 때 미처 다 하지 못했던 종목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이번 종목은 옵트론텍입니다. 옵트론텍. 임원 상여위에서 임용 상어위에 자기 주식 10만 주 처분했다는 소식에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요. 네, 임원들 상여를 위해서 자기 주식을 처분을 했다는 이야기인 것 같네요. 5% 상승을 했고요. 8,390원에 종가 마무리했습니다. 장 초반 7,890원이었던 시초가가 8,880원까지 앞 초반에 또 급등세를 보였던 모습이었는데요. 5% 상승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자기 주식을 이제 처분해서 주가가 올라간 건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간 카메라 관련된 종목인데요. 아, 옵트론텍이요? 네, 카메라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들이 네. 전반적으로 지금 다 괜찮은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이 옵트론텍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보다는 이제 자율주행에 더 치우친 그쪽 이제 시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율주행 테마로 좀 예전에 많이 움직였었어요. 그래서 앞전에서 움직일 때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계속 눌리면서 자리를 계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긴 하거든요. 네. 앞전에 이런 자리를 만들면서 나중에 이런 상승이 나왔듯이 지금 앞전에 이런 자리를 이런 자리처럼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긴 하거든요. 네.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 삼성전자라든지 삼성전기라든지 이제 그쪽하고 이제 많이 사업을 같이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AR 그런 적외선 파장 제어 기술을 이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정부의 이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의 삼성전자나 이런 회사들이 들어가면서 삼성전자의 이런 카메라 관련된 광학 제품을 이제 납품한 적이 있는 그런 부분에 이제 옵트론텍이 좀 약간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가 북미에 이제 5천억 정도 규모의 이제 전기차 카메라 모듈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그런 회사로 이제 선정이 됐다는 그런 소식도 있고 그 부분에 이제 자율주행용 카메라 모듈 렌즈 유니티를 공급 중인 이제 옵트론텍이 이제 삼성전기, 삼성전자 그런 어떤 삼성 쪽의 어떤 사업을 할 때 카메라와 관련된 그런 어떤 자동차라든지 메타버스 그런 사업들 중에서 좀 약간 항상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회사지 않나 싶고요. 일단 이 회사는 사실 그냥 기술적으로 그냥 시장에서 그리고 굉장히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회사였고
이제 기술적으로 좀 카메라들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런 어떤 주식들이 조금씩 움직이는 걸 보면서 좀 관심을 갖고 보는 거고요. 시가총액 한 2천억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회사의 뭐 매출이나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높지는 못해요. 그래서 일단은 회사의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뭐 눈에 띄지는 않는데 일단 그냥 수급적인 부분에서 이제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좀 잘 받아주고 있고 차후에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각을 받을 때 카메라에 관련된 어떤 이슈 쪽에서 좀 옵트론텍이 움직일 수 있지 않나 해서 좀 관심을 갖고 보려고 하고요. 다만 이제 뭐 파트론이라든지 그런 종목에 비해서는 조금 약간 유비밸럭스라든지 그런 종목에 비해서는 조금 기술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다. 근데 이제 한번 오를 때 조금 앞전의 상승처럼 좀 약간 상승이 크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조금 카메라에 관련된 종목들 중에 이런 것도 있다. 자율주행 관련된 테마 쪽에서 이런 쪽의 종목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만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옵트론텍 앞서 일부에 이야기를 했던 파트론과 자화전자랑 맥을 같이 하네요. 이 카메라 모듈 관련 회사로서 이번에는 자율주행 관련 주입니다. 옵트론텍 강세 보였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앞으로 긍정적인 전망 기대된다 남겨주셨고요. 다음 종목 만도입니다. 만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신설 자회사 통해서 이 자율주행 본격 추진으로 오늘 상승을 보였습니다. 상승을 했다가 장 막판에 조금 빠졌네요. 1.5%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된 가운데 57,200원이 종가였습니다. 장 초반 57,600원의 시초가였는데요. 장 초반 급락세 보여주면서 다시 또 찬찬히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12시 부근께 고점 부근에서 다시 또 물량을 추리하는 모습이었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만도? 네, 일단 만도가 그 자율주행 자회사를 하나 만들었죠. 이제 HL 클레무브라고 네. 만도에서 이제 물적 분할해갖고 그 자율주행 사업부 또 만도의 이제 관계회사 만도 헬라라는 회사랑 두 개를 합쳐갖고 이제 자율주행 뭐 모빌리티 전문 기업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만도 이제 지분 100%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예전에 주가 한번 급락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도가 이제 그 자율주행 관련된 ADAS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 주목을 받아서 좀 주가가 흐름이 앞전에 괜찮았었는데 횡보를 하는 와중 속에서 이제 만도가 그 부분을 물적 분할한다고 하니까 아무리 지분이 100%여도 조금 시장에서 조금 그분의 충격을 받았었고요. 일단은 기술적으로 이 자리를 지금 계속적으로 지키고 있어요. 이 자리를 지키고 있고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러네요. 움직이고 있는데 네. 일단은 지금 대형주들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순환매를 돈다고 하면 반도체 이후에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은 또 자동차에 관련된 종목들일 거고 거기서 좀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거고요. 앞전에 이제 하락이 나오고 나서도 반등이 굉장히 빨랐어요. 빠른 시간 안에 굉장히 빠르게 반등이 올라왔었는데 힘이 굉장히 셌거든요. 이때 여기서 네. 올라갈 때 힘이 셌었는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다시 그 자리에 다시 내려왔는데 저점이 높아졌죠, 지난번보다. 예, 저점이 좀 높아지는 그런 모습에서 저점을 찍고 네.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와중 속에서 뭐 가다가 이렇게 조금씩 흔들리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만도를 만약에 내가 포트폴리오에 갖고 싶었다라고 하면 지금 정도 자리에서 사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예전에 앞전에 만도를 여기서 이제 3만 원대부터 끌고 올라와서 여기까지 이제 상승하는 부분에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만도가 이제 조정이 나오면서 옆으로 긴 시간이 지금 1년이에요. 1년 동안 계속적으로 지금 옆으로 기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차후에 이제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의 흐름이 가고 자동차 섹터가 주목을 받는다. 그리고 그중에서 자율주행에 관련된 어떤 부분들이 시장의 주목을 받아서 좀 대세적으로 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빠지지 않은 종목이 만도고요. 그 만도가 지금 1년 동안 긴 자리에 하단부에 와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격적으로 매력적인 그런 회사죠. 네. 일단은 수급이나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특별히 뭐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주가는 뭐 일단 그런 어떤 흐름이고요. 일단 실적이 좋아요. 지금 시가총액이 2조 6천억 정도 되는데 네. 2조 6천억 정도 되는데 매출이 1년에 한 6조 정도를 찍어요. 6조 정도를 찍는데요. 네. 이번에 지금 3분기에 매출을 4조 5천억 정도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한 1분기가 더 지나면 한 6조 정도 찍겠죠. 근데 네. 영업이익이 지금 벌써 2천억 정도를 찍었어요. 작년에 한 해의 영업이익이 한 900억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3분기 만에 한 해의 영업이익에 작년에 영업이익 2배를 지금 찍어놓고 있거든요. 그러는 와중에 주가는 계속적으로 흘러내리면서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회사의 성장성이라든지 수익성이라든지 옛날에는 이 만도라는 회사가 현대 기아차에만 그 부품이 좀 공급적으로
이렇게 공급이 되는 게 좀 약간 제한적이었는데 좀 그 업체들 이제 수요 그러니까 그 수주를 받는 그런 회사들도 좀 다양해졌고 아마존하고 예전에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마존하고도 어떤 사업들을 같이 하고 뭐 클라우드 사업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 좀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회사가 성장성이 있지 않나. 근데 1년 동안 주가가 계속적으로 가지 못하고 기고 있고 지금 그 최하단부에 있으니까 지금 자리 정도에서는 그냥 눈 감고라도 조금이라도 좀 사서 편입해야 될 자리가 아닌가 싶어서 일단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오늘자 이 특징주 살펴보면서 제가 봤을 때는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이자 또 좀 저가 매수의 기회의 자리들을 오늘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네네. 종목들을. 네, 만도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솔깃한 이야기들이 많았는데요. 다음 종목은 대환유화입니다. 네, 대환유화 4분기 실적 반등했다는 증권사 리포트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상승세 컸는데요. 5.9% 상승을 하면서 20만 5천 원 선에서 종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9만 3,500원이 시초가였고요. 오늘 10,000원 가까이 올랐네요. 20만 7천 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이제 대한유화 같은 경우 대한유화가 이제 회사 자체가 약간 성격이 이게 네. 이 주가의 변동폭이 굉장히 좀 큰 편이에요. 한번 오르면 이렇게 굉장히 크게 긴 기간 동안 이렇게 시장을 그렇네요. 무시하고 오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또 네. 내려갈 때는 이렇게 굉장히 힘들게 또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네. 이거를 이제 큰 그림으로 한번 보면 2007년도, 2008년도에 이제 이 회사가 조금 부각을 받으면서 이제 조금 올라갔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2011년도 정도에 이제 고점을 찍죠. 이게 19만 원 정도의 고점을 찍고 다시 내렸을 때 3만 원까지 빠졌다가 3만 원 35만 원을 찍죠. 35만 원을 찍고 다시 여기 6만 원대까지 내려왔다가 이번에 이제 40만 원 찍었죠. 근데 또 다시 내려오죠. 지금 반토막 이상 났는데 이 자리에 와 있거든요. 근데 이 대한유화가 이제 물론 이제 석유화학 이런 쪽으로 뭐 피크화 논란이 있어서 롯데케미칼이라든지 금호석이라든지 내릴 때 같이 내리긴 했는데 제가 이 대한유화를 조금 유심히 지켜보는 이유는 석유화학의 어떤 그런 섹터도 물론 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실적을 내는 회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가격이 이제 이 회사의 그런 플랜트 건설 그러니까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플랜트들의 그런 가격을 산정하면 보수적으로 봐도 한 3조 정도 되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한 1조 3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좀 너무 저평가돼 있지 않을까. 너무 많이 내려왔다. 그리고 이 회사 굉장히 오래된 회사인데 영업이익률이 한 7% 정도가 되는 그런 부분을 한 50년 동안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굉장히 좀 강한 회사고요. 근데 지금 현재 이 회사가 분리막 소재, 2차 전지 그 소재 업체들이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좀 소외됐었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 분리막 세계 1위 업체가 SKI 테크놀로지라고 우리나라에 있죠. I 네. 테크놀로지. 그게 이제 점유율 한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회사에 이제 대한유화가 그 분리막 소재를 공급을 하고요. 2위 업체가 이제 도레이라는 회사인데 네. 일본의 도레이가 한 23% 정도를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 네네. 그 회사가 얼마 전에 LG화학이랑 헝가리에 이제 축구장 60개 크기로 분리막 회사를 합작 법인을 만들었어요. LG화학하고 30개월이 지나면 LG화학이 지분 20%를 더 가지게 되면서 계약 자체가 네. 50대 지분에서 이제 70대 30으로 바뀌거든요. LG화학이 이제 최대 주주로 하는 그런 분리막 합작 공장이 지금 만들고 있는데 2024년도부터 이제 2028년도까지 이제 생산을 시작하고요. 그렇게 생산을 하면 2028년도까지 이제 뭐 8억 평방미터 정도의 생산 능력을 이제 가지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SKI 테크놀로지가 결과적으로 2차 전지가 조금 활성화되면 분리막 시장도 괜찮을 거고 그런 걸 알고 미리 LG화학이 선투자를 해갖고 지금 분리막을 만들고 있는데 그 분리막 소재 업체가 이제 1위 업체에 대한유화가 공급을 하고 그 대한유화도 지금 증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분리막 소재를 만들려고. 그래서 LG화학이랑 도레이의 그런 합작법인이 2024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이렇게 만약에 활성화된다고 하면 LG화학이 최대 주주로 있기 때문에 아마 분리막 소재는 대한유화 쪽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기업한테 좀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으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기대감 그런 거를 어느 정도 감안해서 지금 증설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는 이 분리막 소재로 인해서 뭐 큰 매출이 나오거나 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부분의 미래의 어떤 그런 가능성을 보고 지금 현재 주가는 너무 싸다. 이게 내려온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지금 현재 일단은 계속적으로 지금의 상승이 좀 며칠 동안 좀 빠르게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좀 반등이 나올 때 좀 빠르게 나와요. 근데 앞전에도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이렇게 반등이 두 번 나왔고 앞전에 이제 3번 나왔다가 지금 4번째 나오는 건데 이번에 진짜 반등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지금 정도 가격에서는 조금 들고 한번 조금 살려고 보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나. 물론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사실 더 이상 눌릴 수 있는 가격대가 그렇게 기술적으로 한 15만 원 정도 구간인데 네. 일단은 지금 정도 가격은 메리트가 있지 않나 싶고요. 일단은 조금 천천히 지켜보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약간 장기적으로 이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그 앞전에도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오르기 시작하면 이렇게 몇 년 동안 계속 오르거든요. 이게 지금 그렇네요.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까지 한 2, 3년 정도를 이렇게 3년을. 상승을 하는 네. 장기적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양들이 나오는데 이번에 이제 지금이 2021년도 LG화학이 2024년도 정도에 공장이 완공된다고 하면은 그 전부터 뉴스가 조금씩 나오면서 좀 어느 정도 먼저 좀 반영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이 주가에 전혀 반영돼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내려올 때 그 분리막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전혀 뭐 반영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주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좀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대한유화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많은 종목들 살펴봤는데 전문가님 이 1부와 2부에 걸쳐서 지금 종목 클래스 코너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중에서 가장 최애 종목 한번 꼽아볼까요? 지금 현재 네. 상황 속에서는 지금 뭐 반등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대한유화는 좀 약간 사기가 자리가 좀 애매하고요. 네. 하나만 꼽는다면 전 만도가 괜찮을 것 같아요. 만도가 일단은 산다고 해서 뭐 지금 상황 속에서 주가가 좀 흔들리잖아요. 일단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좀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파트론이 괜찮을 것 같고요. 파트론. 네. 파트론이 눌리면 그냥 잡으면 다시 오늘도 올라갈 사실 수 급등을 있는. 했고, 예, 네. 예. 그냥 주정이 나올 때 바로바로 붙으면 될 것 네. 같고 만도 같은 경우는 무서울 게 없어요. 이거는 그냥. 지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 잡아놓으면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자율주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분명히 부각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지금 네. 반도체가 지금 좀 부각을 받긴 했지만 시장이 올라갈 때 반도체만 계속 주구장창 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어쨌든 순환매를 돌게 되면 자동차 네. 쪽으로도 분명히 매기가 있을 텐데 지난번에 앞전에 자동차 쪽에 살짝 반응이 있었을 때 만도가 굉장히 세게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만도하고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 조금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예, 좀 네. 장기적으로도 사서 만도도 들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위와도 좋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네요. 네, 더 자세한 전략 알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더 자세한 전략 전문가님과 함께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요. 주식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알아가실 수가 있는데요. 들어가실 때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비밀번호 0690-643 꼭 입력하신 뒤에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다음 코너 주식왕 필살기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식왕 필살기 코너 시간입니다. 전문가님의 글로벌 경제 핫 이슈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오늘 한 줄 평에서도 이 미증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네. 네, 뉴욕 증시가 참 최근에는 좀 떨어지면서 우리나라랑 딥커플링 형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이 올라갈 때 계속적으로 좀 먼저 내려오긴 했는데 네. 미국 시장도 이제 적정한 자리에서 적정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추세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라서 여기서 내려오지 않고 우리나라 시장만 내려왔었는데 지금 좀 약간 맞습니다.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그 부분들의 모습이 이제 이 정도까지는 그냥 뭐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크게 빠지지 않고 있어요. 일단은 금요일 날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약간 11월 고용 지표가 좀 너무 안 좋게 나왔죠. 그러니까 예상치를 너무 크게 밑돌면서 약간 시장에 충격이 나왔는데 약간 나스닥 그 지수가 좀 많이 빠졌고요. 일단 국채 금리가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국채 금리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인데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자금 조달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성장주 옛날 나스닥이 많이 하락했었잖아요. 그렇죠. 국채 금리가 내려갔더니 그럼 나스닥 올라가야 되잖아요. 국채 금리가 내려갔더니 맞네요. 시장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네. 미래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성장주가 내려간대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환율이 올라가거나 환율이 내려가거나 국채 금리가 올라가거나 국채 금리가 내려가도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나스닥이 빠지고 내려가면 나스닥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책에 나오는 얘기하고는 좀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약간 그때그때 상황들이 전반적으로 크게 좀 이제 머릿속에 그려져야 그런 상황들을 조금 이제 좀 이렇게 하면서 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비농업 고용 그 부분이 금요일날 발표가 나왔는데 시장의 예상치가 한 57만 정도였는데 절반도 안 나왔어요. 한 21만 명 정도 나왔거든요. 그 앞전에는 계속적으로 좋게 나왔었는데 근데 반면에 또 희한하게 실업률은 또 개선됐어요. 그러니까 실업률은 4.6%에서 4.2% 정도로 좀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왔죠. 그래서 근데 또 이제 다른 경제 지표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같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라고 하는데 이제 69.1에서 그 전달에 기록한 이제 역대 최고치가 전달에 66.7로 나왔는데 이번에 69.1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또 역대 최고치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그런 어떤 경기 지표는 또 괜찮은 거죠. 예상치는 65 정도였는데 예상치를 훨씬 또 웃돌았죠. 그러니까 예상치는 지난해보다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훨씬 좋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 지수 같은 경우도 뭐 사상 최고치 지금 한 18개월 연속 계속 확장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뭐 공장제 수주도 뭐 1.0% 정도 증가했는데 예상치가 0.4%였는데 그러니까 그 비농업 부문 고용 지수는 반토막이 났는데 생각보다 반토막이 났는데 나머진 다 좋아요. 나머진 다 좋아서 그게 오히려 이제 시장에서는 그 12월 FOMC 회의를 앞두고 그게 이제 고용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안 좋아도 그냥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테이퍼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냥 강행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시장에서 하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저는 되게 좋다고 봐요. 긍정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고용 지수가 안 좋다 하더라도 네. 뭐 그냥 가던 길을 그냥 간다. 그냥 다른 게 너무 좋다. 뭐 시장이 나쁘지 않다. 네. 그냥 그런 부분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시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그렇게 진행됐을 때 충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이거 테이퍼링이나 이런 부분의 속도가 늦춰지는 거 아니야라고 기대를 했는데 12월 FOMC 회의에서 그게 아니야라고 하면 시장에서 굉장히 깜짝 놀라면서 또 굉장히 불안정해질 수 있는데 시장에서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12월 FOMC 회의 때 좀 약간 파월이 강하게 얘기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파월이 여태까지 강하게 얘기할 것 같다가 막상 12월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뭐 강하게 얘기를 해도 시장에 별 충격이 없고 네. 만약에 약간 유화적으로 얘기를 하면 시장은 또 그 부분을 또 되게 굉장히 좋게 볼 수 있으니까 그냥 시장의 지금 기대의 그런 어떤 예상치나 이런 부분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 주가에도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 한 가지 이제 오미크론 같은 경우도 지금은 막 시장에 그렇게 무서운 걸 막 이렇게 생각하게 하진 않아요. 그냥 뭐 치명률이나 이런 게 높지 않다. 네. 뭐 점점 뭐 감기로 변해가는 거 아니냐.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조금 더 빨리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부분의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에서 그렇게 뭐 무서운 재료는 아닌데 다만 이제 그걸로 인해서 공급망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지속이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조금 지속될 수 있지 않나. 그 부분이 약간 조금 걱정이 네. 되긴 해요. 근데 그 연준이 이제 그래서 고용 촉진, 그러니까 고용에 대한 부분이 안 좋다 하더라도 그 인플레이션에 조금 더 민감하게 좀 생각을 하면서 그 인플레이션 좀 억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건 인플레이션도 억제하면서 시장을 또 잘 이렇게 보다듬어주면서 가야 되는 그런 어떤 되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에 있으니까 약간 파월도 그런 부분들을 진행할 때 강약 조절을 하면서 시장을 좀 속이기도 하고 그런 어떤 부분의 것들을 계속적으로 하려고 할 거예요. 그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영역인데 저는 뭐 결과적으로는 잘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그 고용 지표나 이런 부분들이 FOMC 회의에 이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반영하고 있어서 저는 뭐 긍정적이지 않나 싶고요. 일단 그 파월은 아마 12월 FOMC 회의 때도 뭐 6월까지 이제 테이퍼링 종료하는 거를 뭐 3월까지 끝내겠다. 뭐 진짜로 3월까지 끝내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을 땡길 것처럼 그렇게 시장에 충격을 주고 그렇게 인플레이션을 좀 억제하는 그런 효과를 준 다음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는 금리 인상은 조금 약간 늦출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10월에 FOMC를 앞두고 나서 그 너무 그렇게 무서워하기보다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좀 너무 그렇게 지금 아직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는요. 벌써 12월 14일, 15일이니까 아직 일주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조금 그 미국 주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못 가고 그렇게 이제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고 내일도 마찬가지인데 지수가 계속적으로 좀 못 가는 과정 속에 있을 수 있고 그 와중에 우리나라 지수는 3,000선이나 3,050선까지 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변곡점이 생기겠죠. 거기서 이제 12월 15일 FOMC 회의 이후에 얘기가 나왔을 때 네.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3,000선에서 거기서 이제 그걸 다시 뚫고 올라갈 것이냐 미국 시장이 거기서 반등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거기서 다시 조정이 더 깊어질 것이냐.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오늘 뭐 내일 이렇게 계속적으로 미국 시장이 오르면 우리나라 시장이 오를 거고 미국 시장이 떨어지면 우리나라 시장이 떨어질 거니까 미국 시장을 보면서 너무 그렇게 민감하게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저는 미국 시장은 계속적으로 지금 이 자리를 지키려고 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12월 15일까지는 크게 그렇게 변곡점 안 나올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 미국 시장이 자리만 지켜주면서 우리나라 시장은 반등이 계속적으로 될 것 같고요. 종목별로 이제 반등의 흐름이나 폭은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3,000이나 3,050 선 거기에 갖다 놓고 나서 그리고 11일, 15일 날 이제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이제 거기서 변곡점으로 움직일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조금 들고 있는 주식들을 일단 좀 들고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12월 15일 그때쯤 됐을 때 조금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조금 만질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시장은 지금 6월, 내년 6월, 9월, 12월 이렇게 세 차례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지금 반영이 돼 있다. 그러니까 근데 제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예전에도 이렇게 금리 인상하는 시장을 봤거든요. 제 생각은 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장은 6월, 9월, 12월에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지만 막상 그때가 되면 이 금리 인상이라는 건 테이퍼링하고 얘기가 다르거든요. 테이퍼링은 빨리 그냥 끝낼 수 있어요. 근데 금리 인상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해보고 나서 그 상황을 봐야 되는데 하고 나서 3개월 만에 다시 올리려면 그 상황들이 굉장히 좋아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진짜 좋다면 진짜 주식시장이 오히려 문제가 없고요. 그게 오히려 이제 안 좋아지는 상황 속에서 주식이 또 흔들리고 금융시장이 흔들리면 또 금리 인상을 잘 못해요. 그래서 예전에도 원래 목표는 더 많이 금리 인상을 하려고 했었는데 하다가 중간에 멈추고 다시 금리를 내렸거든요. 그 내리고 있는 와중에 코로나가 터진 거고요. 그러니까 이 금리 인상은 그렇게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너무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15일 날 어떤 얘기를 하는지 좀 볼 필요가 있고요. 10일 날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한 번 더 있어요. 10일 날에.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이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나왔을 때 시장이 조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전달보다 좀 나아지는지 아니면 진짜 너무 심해지는지 이런 부분들이 또 12월 15일 날 FOMC 회의를 할 때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12월 10일 날 그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하는 거를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사실 금요일까지는 그렇게 크게 이슈 없이 그냥 지금 가던 길들을 서로 좀 자리를 지키면서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12월 12일, 12월 15일 소비자 물가지수와 이 FOMC 회의의 결과를 또 자세하게 또 살펴봐야 되는 이번 주 한 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주식왕 필살기 코너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코너인 상담소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토카디 상담소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요. 주식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입장 가능하신데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0690643 꼭 입력하신 뒤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 종목 상담 혹시 남겨주실 거라면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꼭 남겨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첫 번째 상담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고민 게임빌입니다. 매수가는 19만 9천 원입니다. 비중은 20% 가지고 계신다고 하고요.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게임빌 전체적으로 게임주가 급락을 해서인가요? 14% 급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초반 15만 원 선이었던 시초가가 13만 8,600원 선까지 떨어지면서 가장 최저점에서 종가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14% 하락을 했고요. 장중의 고가 15만 4천 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님? 네, 올게 왔군요. 네, 이제 테마가 끝났을까요? 이 게임빌 19만 9천 원이면은 와, 거의 이제 최상단에서 거의 잡으신 건데, 예, 이거는 매매 방법에도 조금 문제가 있고요. 일단은 위험해요. 일단 게임빌, 예, 게임빌 위험하고요. 지금 이 게임빌뿐만이 아니라 위메이드 뭐 이런 것도 한번 보면 네, 오늘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예, 위메이드 이런 종목들도 지금 이제 다 내려오려고 하죠. 네. 예, 다 내려오려고 하는데 일단 NFT 게임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못하죠. 지금 이제 허가를 안 해주죠. 우리나라 네. 안 해주니까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뭐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위메이드가 이렇게 많이 오르는 어떤 모습이 보여서 이제 게임빌도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일단 이 위메이드도 지금 위험하죠. 위메이드도 지금 꺾여갖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한창 시장에서 인기가 막 이제 생겨갖고 그 가격이 거의 최고치에 이제 가 있는 거죠. 물론 그 게임빌이나 이런 종목들이 뭐 여기서 다시 또 이제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내려올지 뭐 어떨지 그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겠지만 근데 여기는 조금 위험한 자리다라는 게 좀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아까도 채팅방에 말씀드렸는데 게임 존으로 많이 내려온다고 절대 잡지 말라고. 네. 마치 이때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그냥 셀트리온 이때의 모습이다. 지금의 이제 이 네. 게임빌이나 위메이드 같은 경우가 이제 꼭지에서 이제 나오는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렸다가 다시 이런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마인드 자체는 나오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못 나오면 여기서라도 나와야 되고 지금 이거를 장투하기에는 너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죠. 예, 지금 이거를 여기서 물리신 분들을 장투를 한다고 여기까지 이거를 그냥 멘탈을 지키면서 이거 버틸 수 있는 결국에 이거를 끝까지 진짜 버틸 수 있다면 여기서도 버텨도 되지만 이걸 과거를 돌아보면서 아 여기서 팔 걸 여기서 팔 걸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게임빌도 반등 주면 팔아야 됩니다. 이거 예 반등 주면 요 정도 부분 넘기 힘들겠죠. 17만 5천 원. 네. 19만 9천 원에 사셨는데 17만 5천 원, 17만 원을 넘어가는 상황이 나오면 17만 원 넘어가는 상황이 나오면 네. 팔아야죠. 팔아야 돼요. 이거는 예 만약에 결정을 지금 하세요.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제가 보여드리면 여기까지 내려와도 나는 괜찮다. 예, 위메이드 그 게임 비리. 네. 여기서 제가 지금 여기서 팔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기서 게임 빌 이 왼쪽 어깨 있죠. 여기 구간에선 팔아야 된다. 지금 여기서 33만 4천 원 이 정도 35만 원 이 정도 권역에서는 그냥 반등 나오면 팔고 나가자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나는 상관없어. 나 여기서도 나 버틸래라고 하시면은 저는 오히려 셀트리온 지금 갖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제가 팔라고 했지만 저는 여기서는 그냥 장투한다 생각하고 그냥 갖고 있거든요. 근데 게임비를 여기서 갖고 있는 거는 이거는 그냥 뭐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드는 거죠. 이거는 예 반등 나오면 무조건 매도예요. 이거 17만 원 넘어가면 일단 이거 못 버틴다. 이 밑에 이렇게 내려올 때 못 네. 버틴다. 그러니까 내려왔다 다시 갈 수도 있겠죠. 뭐 NFT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주목을 받으면서 다시 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버티기가 쉽지 않고 하락폭이 그렇게 작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려오는 힘을 보시면 지금 시장 괜찮은데 혼자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게임주도 많이 올랐으니까. 위메이드 마찬가지고 카카오 게임즈나 이런 것도 지금 마찬가지로 내려오려고 하고 있죠. 네. 내려오려고 하고 있고 이런 게임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어설프게 내려왔을 때 지금 잡기보다는 좀 천천히 지켜보고 좀 천천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NFT나 이런 부분들의 기대감만 그냥 기대감만 너도 나도 그냥 위메이드가 그런 부분으로 미리 포를 만들고 뭐 해서 위메이드가 가니까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할래 막 이러면서 지금 여러 게임들이 막 이렇게 올라오고 게임빌 같은 경우는 뭐 빗썸에 투자하고 하면서 가상화폐 뭐 이런 쪽으로 뭔가를 하고 뭐 코인의 어떤 부분에 블록체인에 참여를 한다. 근데 지금 가상화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오늘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 지금 다 급락하고 있죠. 이런 그렇죠. 과정 속에 있는 상황 속에 게임빌이라 네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다 급락하고 있는 와중 속에서 게임주들도 급락하고 그러면 게임빌은 가상화폐에도 들어가고 게임에도 들어가는데 양쪽으로 다 깨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거 반등 나오면 안 팔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일단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술적으로 지금 오늘 언더슈팅이 나왔고 만약에 내일 좀 더 내린다 하더라도 내일 지금 이미 여기까지 맞았으면 일단은 내일 하루 더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빠졌다가 아래 꼬리 잡힐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면 15만 원 이상 권역부터는 조금 빠져나가려고 노력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17만 원까지 안 갈 수도 있고 15만 원 이상부터는 좀 반등이 나오면 좀 잘라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자. 매도 마인드로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빌에 대한 종목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사이언스입니다. 매수가는 27,600원, 비중 30%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 4.4% 하락하면서 25,500원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장중의 고가는 22,200원이었고요. 오늘 가장 큰 폭의 하락은 22,200원이 저가였습니다. 장 초반 하락을 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4% 하락을 했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비중 30%라고 하시네요. 27,600원이 매수가라고 합니다. 일단은 시가총액이 8,600억이에요. 지금 시가총액이 8,600억. 네. 일단
매출을 보시면 1,000억도 안 되죠. 예, 1,000억도 아니에요. 영업이익 다 적자죠. 이 종목이 왜 이렇게 올라왔을까요? 이게 지금 이 넥스사이언스라는 이 회사가 베트남의 제약사에 투자를 한 게 있는데 네. 그 베트남에 그 투자한 나노젠이라는 회사죠. 나노젠. 네. 나노젠이라는 회사가 코로나 백신 허가가 날 수 있다 이런 어떤 부분 때문에 지금 이만큼 올라왔어요. 이만큼. 근데 이만큼 올라왔는데 뭐 안 나오죠. 약은 안 나오니까 지금 이제 내려오는 거죠. 실망의 어떤 부분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나 뭐 이런 것도 우리나라도 지금 백신 나온다고 하는 회사가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뭐 여러 네. 회사들 뭐 치료제가 나온다, 뭐 구강 뭐 먹는 치료제가 나온다 이런 회사들 뭐 신풍제약이고 뭐 굉장히 많은데 안 나오죠. 약은 네. 안 나오니까 이제 막 계속 내려오는 건데 마찬가지의 흐름이에요. 근데 단기간에 이제 상승 추세가 끝나고 하락이 이제 크게 나왔죠. 크게 나왔는데 보시면 이렇게 하락이 나왔을 때 이제 120선을 이탈한 이쪽과 이쪽이 기술적으로 지금 크기가 비슷하다 보니까 반등을 시작했어요. 반등을 시작하면 목표치는 지금 거의 다 왔죠. 지금 23,000원. 오늘 윗꼬리가 나왔는데 일단은 이 반등의 목표치는 이 120선과 60일선 만나는 여기예요. 예, 여기를 맞고 다시 떨어지겠죠. 예, 맞고 이렇게 다시 떨어질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나서 옆으로 계속적으로 길 수 있겠죠. 일단 흐름은 그렇게 보여요. 이게 차트를 많이 보다 보면 이제 다음에 그림이 어떻게 펼쳐질지가 대충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앞전에는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도 재료가 좀 살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임상이 진행되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좋은 뉴스들이 나오니까 한 번 더 여기서 끌어올렸는데 지금은 이 상승이 끝났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백일선을 이탈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위의 크기와 여기 네. 밑에 크기가 1대1로 비슷하게 지금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부러진 거죠. 한마디로. 부러진 다음에 다시 반등이 나올 때 이 저항대까지 이제 반등이 기술적으로 나오는데 네. 지금 이 반등이 거의 끝나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도 가급적이면 버틸 수 있는 뭔가의 그런 용기를 낼 만한 근거가 있냐.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게 있다면 버티실 수 있는데 저는 이거 못 버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시가총액이 8,600억인데 매출이 100억, 300억, 300억 이런 상태에서 적자가 100억씩 막 이렇게 나는데 근데 이 회사가 원래 제약을 하면서 막 그런 어떤 파이프라인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원래는 이 회사가 지금 뭘 하는 회사냐면은 그 바다의 모래에서 염분을 제거한 다음에 건축용 레미콘을 만드는 그런 회사예요. 그러니까 네. 레미콘 약간 회사였군요. 멀티플을 많이 줄 수 있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약 회사들처럼 뭐 하나 터지면 막 대박이 나고 뭐 영업이익률이 높고 이런 회사가 아니라 그냥 모래를 채취해 갖고 소금을 제거한 다음에 레미콘 회사에 파는 뭐 이런 일을 하는 회사가 네. 베트남의 제약사에 투자를 한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코로나의 뭐 어떤 부분에 백신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올라왔는데 지금 부러지고 있고 다시 올라와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이거를 과연 내가 버틸 수 있냐. 이 시가총액 27,600원에. 네. 그래서 저는 이거 좀 힘들 것 같다고 보고요. 일단은 조금 빠져나가려고 노력을 해보자. 지금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잖아요. 지금 여기가 지금 네. 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거 여기 지금 이쪽 꼭대기. 예, 네. 그러니까 그쪽하고 지금 이쪽하고 지금 거의 맞아가고 있잖아요. 여기 그렇네요. 매물대에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목표치까지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종목 안 오른 것들 많으니까 차라리 그냥 다른 거 물렸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거는 이게 이제 제가 모르는 다른 게 있어서 버티실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거기까지밖에 몰라서 저도 이제 남들이 모르는데 말도 안 되게 저 혼자 버티는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네. 내가 자신이 있으니까 버틸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내가 자신이 있으니까. 네. 근데 이게 자신이 있으면 버티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알고 계시는 전부라면 그러면 이 종목은 버티면 안 돼요. 이거 무서워서 못 버팁니다. 어차피 결국에 못 버텨요. 결국에 지금 이게 얼마부터 3,500원부터 시작한 종목이잖아요. 네. 그러면 평상시에는 이게 얼마의 평상시의 가격에서는 그러면 지금 가격이 낮은 거냐. 평상시에 이 가격에서 계속 거래됐던 거라고요. 이 가격에서.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만큼 슈팅이 나왔다가 지금 내려온 건데 결국에는 내려왔다 반등 주고 다시 내려오는 패턴이 보이잖아요. 이게 눈에 지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갈 때도 이 제자리로 올 거라는 거를 알고 하는 종목이잖아요. 이런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반등 나왔을 때 여기서 나와야 돼요. 이거 지금. 나와야 된다. 매도마인드 갖자. 네,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넥스트 사이언스에 대한 종목 고민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대한전선이네요. 대한전선 매수가는 2,505원이라고 합니다. 비중 25%, 25.8% 디테일하게 남겨주셨는데 오늘의 종가 상황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8,865원 선에서 마무리가 된 가운데 매수가는 2,505원입니다. 장 초반 급락하면서 시작을 했던 대한전선인데요. 차근차근 올라가면서 다시 보합권까지 올라섰습니다. 네, 1865원 선에서 마무리가 된 가운데 비중이 25.8%라고 하네요. 매수가는 2,505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약간 넥스 사이언스랑 가서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보세요. 이거는 시가총액이 1조 5천억이에요. 네. 그 대한전선을 저는 이걸 사고 싶진 않아요. 사고 싶진 않은데 가지고 계시는 분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시가총액 1조 5천억이죠. 근데 네. 매출이 그래도 한 1조 5천억은 나와요. 영업이익이 적어요. 500억, 뭐 300억, 뭐 400억 이렇죠. 이 회사가 멀티플을 그렇게 많이 줄 만한 업종이냐, 이 전선 업종이. 사실 다른 전선 업종들 보면은 PER 10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이 회사는 지금 뭐 한 30 정도에 가 있는 거죠. 30 정도. 예, 30 정도에 가 있죠. 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는데 1조 5천억이면 PER 30 정도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는 그 호방그룹이 인수를 하면서 회사가 네. 바뀌고 있죠. 바뀌고 있고 지금 감자도 진행하고 유상증자를 해갖고 5천억 정도를 유상증자를 해요. 5천억 정도가 자금이 또 들어오죠. 최근에 보면 이제 그 수주 공시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얼마 전에 11월 15일 날도 미국 대규모 전력망 수주 해갖고 7%막 올라가고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주 프로젝트 수주나 이런 것들도 하면서 사업 구조가 괜찮아지고 있고 이게 회사가 거의 망할 뻔했는데 망했죠. 망했는데 이거 호방그룹에서 네. 인수를 해갖고 살려보려고 하고 얼마 전에 기술적으로도 감자하고 유상증자 발표가 나와서 급락을 했는데 이 자리를 양봉으로 지켰단 말이에요. 1,575원을. 지키면서 옆으로 기고 있는 과정 속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사면서 버티는 거죠. 예, 외국인들이 지금 사들어오면서 크게 오르진 않지만 버티고 있고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옆으로 기고 있다. 그러면 이게 감자나 유상증자가 성공하고 뭐 하면 자금이 들어오고 뭐 하면서 이렇게 체력이 약한 회사들은 그런 조금의 좋은 호재만 있어도 다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근데 현재 가격이 2,500원 정도에 가지고 계신데 이 정도면 지금 여기서 물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반등이 나왔을 때 충분히 한 번쯤은 나중에 죽더라도 터치하고 죽을 수 있다. 한 3,000원 정도까지는 한 요 정도 구간까지는 기술적으로라도 올라올 수 있거든요. 어떤 호재만 있으면 이 부분의 문제만 해결이 되면 이 1,500 기술적으로는 뭐 한 1,500원 정도를 깨는지 안 깨는지를 조금 볼 필요가 있지만 사실 버티는 거죠. 네, 이런 종목은 제가 갖고 있어도 그냥 버틸 거예요. 이 종목은 그냥 뭐 회사의 가치나 이런 부분들의 뭐 그런 부분의 주가가 지금 싸거나 저평가되거나 그러진 않지만 혹시나 그냥 앞전에 다른 것 때문에 샀는데 그게 이제 잘못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순간 급락을 하는 감자나 유상증자가 나오면서 급락을 하는 어떤 부분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로 들고 있다. 지금 이걸 상담하신 분의 딱 상황이죠. 그러면 저는 이 상황에서 그냥 버팁니다. 그냥 버티면 이 뭐 감자나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고 유상증자 자금 조달이 해결되면 이거는 그래도 2,500원 이상 터치하면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 그냥 보유 의견, 보유 관망 그리고 그 본전 이상 되고 이제 되면 그때의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크게 그렇게 세게 가지 않으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회사가 이 전선 업종이 이 섹터 자체가 막 성장성이 있거나 그런 섹터는 아니잖아요. 뭐 LS 산전이라든지 뭐 그런 다른 종목들, 뭐 가온전선이라든지 이런 전선들 업체들을 좀 볼 필요가 있지만 그런 섹터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좀 단발적으로 어떤 부분의 이슈로 해결이 되면서 상승이 나오면 그때는 조금 차익 실현하고 나오자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전선에 대한 종목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ST팜입니다. 매수가는 125,670원 디테일하게 남겨주셨는데요. 비중은 16.7%라고 합니다. 오늘의 종가 상황 13만 1,700원으로 현재 수익권에 계신 상태입니다. 언제 익절을 하셔야 하는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2.8% 오늘 상승을 했고요. 매수가는 12만 5,670원. 네, 16%. 네, 지금 수익권이신데 일단은
이 종목은 사실 진짜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 종목이고 이게 동아그룹 회사의 이제 그런 뭐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아니면 CMO라든지 이번에 이제 증설에 따른 어떤 그런 성장 기대감 그런 걸로 이제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백신이나 이런 부분들을 뭐 물량은 더 백신 생산을 더 맡긴다 뭐 이런 부분에 이슈가 있으면서 좀 올라왔는데 이 종목 올라오는 패턴을 보면 왜 어렵다고 말씀드리냐면 기술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 또 몇 달을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기는 이런 패턴이 또 나오고 앞전에도 또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 몇 달을 또 이렇게 기는 패턴이 나오면서 장기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약간 이 동아그룹의 이제 메지온이라는 회사도 네. 예전에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에스팸 같은 경우 이 앞전에서 상담을 할 때도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게 이 예전에 메지온이라는 회사를 했었는데 나 잘 모르겠다. 그때 말씀드렸죠. 잘 모르겠다고 이게. 이 회사는 여기서 안 팔면 내려온다. 근데 또 어느 날 또 올라가고 또 내려와. 그리고 또 올라가요. 근데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다만 지금 현재 상황이랑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는 일단은 앞전하고 조금 얘기가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보시면 추세가 깨졌어요, 일단. 예, 앞전에는 이 상승 추세가 이제 이렇게 살아있으면서 흔들림이 있긴 했지만 여기서 바로 상승이 이렇게 나와줬거든요. 이렇게 다시. 근데 뒤늦게 상승이 나왔잖아요. 여기서 한번 깨졌죠. 네. 밑으로 한번 깨지고 나서 지금 다시 상승이 나오는 건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될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앞전의 흐름과는 다른 흐름이 만들어지는데 일단은 무작정 그냥 들고 그냥 뭐 버틸 수도 있죠. 예, 버틸 수도 있어요. 이 종목의 어떤 흐름은 예상할 수가 없다, 저도. 근데 다만 이 기술적으로는 이 앞전의 상승이 끝나고 이제 옆으로 기다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다시 올랐기 때문에 어떤 개별적인 이슈로 이게 이 고점을 못 넘길 확률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며칠 전에 흐름도 보면 이렇게 길게 윗골이 맞는 이 흐름이 한번 나오긴 했거든요. 거래량도 좀 터지면서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겨내고 또 올라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이제 16.72% 정도 들고 계시면 한 절반 정도는 자르자. 어차피 수익이니까 절반 정도 자르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만도라든지 이런 경기 민감 섹터에 지금 저가에 있는 자리에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종목에 있는 돈으로 조금 일부 현금화해서 다른 종목에 좀 싼 어떤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들로 조금 바꿀 필요도 있고요. 그냥 조금 비중을 줄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천천히 이제 이 부분을 돌파해서 만약에 올라오면 그러면 천천히 나눠서 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량 매도하는 거죠. 앞전에도 보면 이 고점을 넘기고 나면 또다시 조정이 길게 나오고 또다시 조정이 길게 나오고 이런 흐름이 계속 나왔잖아요. 앞전에서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넘어간다고 해서 이거를 계속적으로 올라갈 만한 어떤 그런 지금의 그런 어떤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또 일단 절반 팔고 그래서 여기 또 고점 넘어가면 또 천천히 나눠서 좀 팔고 지금이 좀 저가로 많이 내려와 있는 다른 어떤 종목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ST팜이 마지막 상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전문가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뵐게요. 네. 네,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2부를 마치고 3부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